혹시 직장에서 내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한국 노동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근로기준법이 과연 나에게,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그리고 사장님들이라면 무조건 아셔야 하는 건데요. 내 권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가장 중요한 법이요? 사실은 우리 회사를 완벽하게 커버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단 하나의 숫자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이건 뭐 근로자의 권리랑 사용자의 의무를 딱 정해놓은 우리 모두를 위한 약속 같은 거잖아요. 말하자면 직장에서의 기본 규칙을 담은 플레이북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플레이북에 모두가 잘 모르는 숨겨진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이 플레이북은 그럼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차이가 바로 이 단 하나의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한국 노동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준선, 바로 5인이라는 숫자요. 네, 바로 이 숫자 5. 이게 꼭 엄격한 문지기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은 법의 완전한 보호라는 문 안으로 들여보내주고 또 어떤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문 밖에 그냥 세워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화면을 보시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튼튼한 우산 아래 딱 들어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중요한 보호막 몇 개가 찢어진 우산을 쓴 것처럼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작은 차이가 아니라 당장 내 월급, 내 휴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 일자리의 안정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거, 우리 회사는 과연 이 기준선에 어느 쪽에 서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눈대중으로 세어보면 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실수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사무실에 몇 명 출근했지? 하고 그냥 머릿수 세는 거예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특정 기간의 평균 인원을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4명이었어도 법적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에서 쓰는 공식 용어가 바로 상시 근로자 수입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그날 출근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평균 인원을 계산하는 이 공식이야말로 모든 걸 결정하는 진짜 열쇠거든요.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따라와 보세요. 1단계,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회사의 출근 도장을 찍은 모든 사람의 수를 매일매일 더합니다. 이걸 법에서는 좀 어려운 말로 연인원이라고 불러요. 그냥 한 달치 출석부를 통째로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2단계, 그렇게 나온 총합을요, 그 기간 동안 회사가 실제로 문을 연 날짜 수, 그러니까 가동일수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체 누가 이 계산에 포함될까요? 정규직은 당연하고요. 단기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심지어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에 안 나와도 유급휴가 중인 직원이면 전부 다 포함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바로 내 옆자리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도 파견업체 소속 직원은 우리 회사 직원 수에서는 쏙 빠진다는 사실. 이거 정말 헷갈리기 쉽겠죠? 좋아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5인 이상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칩시다. 그런데도 법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특수한 예외 상황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첫 번째 예외는 바로 가족 가계일입니다. 근데 조건이 꽤 까다로워요. 같이 사는 가족들끼리만 일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 단 한 명이라도 외부 직원을 고용하는 그 순간 이 예외는 그냥 사라지고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가사도우미처럼 개인 집에서 일하는 가사 사용인입니다. 이건 뭐 개인 가정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만약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사장님 댁에 가서 개인적인 일을 돕는다. 그럼 어떨까요? 이분은 회사 소속이기 때문에 가사 사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법의 완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결국 소속이 어디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럼 그냥 법의 사각지대일까요?
아, 우린 다 끝났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법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도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필수적인 보호 장치는 분명히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영세 사업장의 부담은 좀 덜어주면서도 근로자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치는 남겨두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이 위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는 걸 막아주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차 휴가나 야근 수당 같은 연장 근로 수당도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쪽을 보세요. 해고하기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 하는 해고 예고 제도나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처럼 근로자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여전히 굳건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숫자 5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고 그 숫자에 따라서 나에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생기는지 아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한 직장 생활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제 설명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를 하나 얻으신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터를 한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저 말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아는 것이 힘이니까요.